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제품 상담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맞춤형 화장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 세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략 약 1060여 종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인체세포 조직 및 그 배양액, 또 아크릴 아마이드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원료들은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인데요. 어떤 예외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였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전 산업군에서 사용 금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연간 800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이 바닷속으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물고기의 몸속에 축적이 되고 또 인간의 몸으로 유입이 되죠. 땅속으로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로 전달되어 지구에 재앙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에서도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에는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세정, 각질 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세정, 각질 제거 등의 제품이란 아래에 나와 있는 화장품 유형 13가지 유형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군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용 제품류 중에 영유아용 샴플린스, 그리고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이 해당되고요. 목욕용 제품류도 해당이 됩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도 해당이 되고요. 두발용 제품류 중에서는 헤어 컨디셔너, 또 샴푸린스, 그 밖에 두발용 제품류 가운데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하나입니다. 또한 남성용 텔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하나고요. 쉐이빙 크림, 또 쉐이빙 폼, 그 밖에 면도용 제품류 중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하나입니다. 팩과 마스크, 그 화장품용 기초 화장용 제품이죠. 팩 마스크,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하나고요.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또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그리고 그 밖에 기초 화장용 제품류, 이러한 것들 중에 사용 후 모든 것들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세정, 각질 제거 등의 제품에 해당되는 그 제품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푸탈레이트류가 있습니다. 이 푸탈레이트 중에서는 다양한 푸탈레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디부틸, 또 디에틸 핵실, 그리고 부칠 벤질, 이 푸탈레이트에 한해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인체세포 조직 및 그 배양액 역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시중에 그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서 제외되는 상황인 배양액 중에 별표 3, 고시 안전,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3을 의미합니다.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한 제품이 바로 인체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입니다. 아크릴 아마이드가 또 있고요. 이 중에서 아크릴 아마이드 중에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에서 유래되었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 화장품 0.1 ppm, 기타 제품의 0.5 ppm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즉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역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데요. 예를 들면 증류물, 가스오일류, 나프타, 윤활그리스, 슬랙 왁스, 탄화수소류, 알칸류, 백셀 페트라툼을 제외한 페트라툼, 또 연료 오일, 잔류문입니다. 페트라툼은 소위 그 바셀린이라고 하는 그 상품명으로 많이 인지되고 있죠. 다만 그 정제 과정이 완전히 알려져 있고 발암물질을 함유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예외를 합니다. 정제 과정을 명확히 한 그런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 차트는 굉장히 눈에 익숙하실 겁니다. 10가지 원료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에 나오는 원료들이죠.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모두 1부터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르말데하이드, 푸탈레이트류,
모두 다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검출이 허용되는 한도를 지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그 성분들이 검출이 되면은 검출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검출 한도 내에 해당이 되면은 그거는 뭐 일반 화장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두 번째, 별표 2,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 별표 2에 언급되어 있는 화장품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입니다. 보존제 성분과 자외선 차단 성분, 연모제 성분,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제 성분입니다. 제2과목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에서 살펴보았던 부분인데요. 주요 부분만 간략히 복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칠 이소치아졸린은 약칭 MIT라고 하죠. 사용 후 씻어낸 제품의 15ppm입니다. 그리고 메칠 크로로 이소치아졸린이라고 불리는 CIT 그리고 MIT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 마찬가지로 15ppm입니다. 이때는 CIT와 MIT가 3대1로 혼합물로서 존재해야 되죠. 살리실릭 엑시드와 그 염류 0.5%입니다. 살리실릭 엑시드로서요. 트리크로산, 인체 세정용 제품류 중에 사용 후 씻어낸 제품, 데오도란트, 페이스 파우더, 피부 개점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등의 0.3%입니다. 페녹시에탄올 1%고요.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익 엑시드 및 그 염류 및 에스텔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파라벤이죠. 이 파라벤이 단일 성분일 때는 0.4%, 혼합 성분일 때는 0.8% 산으로서 사용 제한 한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벤질알코올 1.0%입니다.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는 용제로서 10%까지입니다. IPBC라고 얘기하는 아요도 프로필 부틸 카바메이트 0.02%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1% 다만 데오도란트 배합 시 0.0075%입니다. 징크 피리치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5%죠. 이 부분은 그 기타 성분에도 같이 나와 있고 또 기능성 성분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린바졸 두발용 제품의 0.5%, 또 벤조익 엑시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가 산으로서 0.5%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입니다. 본장피는 매우 익숙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강의를 통해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25% 사용 한도가 제일 높죠. 그리고 벤조페논 계통의 성분들 5%와 3%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한 10% 정도 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호모살레이트 10%죠. 그리고 옥토크릴렌 이것도 10%입니다. 옥토크릴렌 같은 경우에는 옥토가 8을 의미하는데요. 크릴렌에 벤젠고리가 2개가 붙어 있는데 합쳐서 10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틸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앞에 디에틸이 돼 있는 것들 그리고 비스에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한 10% 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굉장히 폴리라는 건 많죠. 많은 겁니다. 폴리라는 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 10%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글자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런 걸로 이미지를 생각하셔서 계략적으로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복잡한 연모제 성분입니다. 모발 염색의 기능 성분은 연모제와 탈염, 탈색제로 나누는데요. 연모제는 또 산화연모와 비산화연모제로 나누어집니다. 이 산화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아민인데요. 이 아민유들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대표적인 산화연모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아민에 그 페놀이 붙어 있는 아미노페놀 그리고 또 이제 페놀 쪽에 그 아민이 2개가 붙어 있으면 페닐렌 디아민이 되고요. 여기에 염산이나 황산이 붙어서 화학 구조를 이루면은 그런 화합물들이 바로 산화연모제의 대표적인 성분들입니다. 본 장피에서도 그러한 성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함량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안 하고요. 이건 한번 운에 맡기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더 봐야 될 것들이
그 연모제로서 과산화수소수입니다. 과산화수소수로서 사용되는 함량이 12%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성분입니다. 기타 성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연모제 성분이라든지 또 보존제 성분들 이러한 부분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사용 제한, 사용 한도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산화수소수, 자 앞에 그 연모제 성분으로서는 12%까지였죠. 기타 성분으로서는 두발용 제품류의 3%, 또 손톱 경화용 제품류 2%입니다. 레소시놀, 이것도 산화 연모제로 사용이 되죠. 그때 이거는 함량이 같죠? 2.0%, 기타 제품에는 0.1%입니다. 대신에 만수국국 추출물 또는 오일은 새롭게 지정 고시된 그런 성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사용 후 씻어낸 제품 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0.01%입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 아주 익숙한 원료죠. 20%로 사용 제한 한도가 정해져 있네요. 계속해서 살리실릭 엑시드와 그 염료입니다. 보존제 성분으로서는 0.5%였죠. 기타 성분에서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의 3%입니다. 징크 피리치온도 보존제 성분에서는 0.5%였었죠.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낸 제품 샴푸린스,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1.0%입니다. 톨루엔, 손발톱용 제품 중에 25%, 트리크로산, 이것도 보존제 성분에서는 0.3%였습니다. 동일 함량이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3%로 되어 있네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에 아크릴 아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예외 규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 화장품류 잔류 아크릴 아마이드로서 0.00001%, 기타 제품에는 0.00005%입니다. 계속해서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및 그 염류 그리고 에스텔류인데요. 본 성분은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대표적인 주성분이죠. 여기서는 11%고요. 또 다양하게 다른 제품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제모용 제품에서는 5%, 또 연모제에서 1%, 사용 후 씻어낸 두발용 제품류는 2%입니다. 톨루에는 손발톱용 제품류의 25%, 트리크로카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 1.5%고요. 또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나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이거는 손톱 표피 용해 목적일 경우에는 5%라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는 pH의 기준들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맞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세 번째 부류죠. 식약 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각 조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서 그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용 함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죠.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기심사 받은 경우에 하나고요. 또 기심사 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하지만 이 그 사용 한도랑 그 성분명들은 전부 다 지금쯤이면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미백 고시 성분들, 주름 개선 고시 성분들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맞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고 또 함량에 대한 것들은 참고로 꼭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랑 중첩이 되는데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서는 자외선 차단 성분 중에 TA 살리실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네요. 아마도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참조해서 12% TA 살리실레이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모 쪽이 고시된 성분입니다. 치오글리콘산 80%, 치오글리콘산으로 3.0에서 4.5%, pH는 7.0에서 12.7이고요. 여드름은 살리실릭 엑시드 0.5%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중에
이런 원료들 텍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액 50% 전부 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그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 제한 사항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원료에 대한 내용은 고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 기준 별표 2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살펴본다면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성분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 시행규칙 제19조의 화장품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에 그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별표 3의 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고시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내용물에 대한 사용시 주의사항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시즌2 그 제2과목 또 기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성 원료, 사용 제한 원료, 화장품 관리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참조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어떤 고객님이 오셔도 우리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제품 상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